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역시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쿠쿠님. 네, 그 밥솥으로 유명한 쿠쿠. 닉네임 가지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쿠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요새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쓸모없이 과하게 걱정하는 것인지, 붕어 형님의 시선으로는 어떤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현재 31살 철도 공기업 기술직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7살부터 지방 공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다가 자회사라는 한계가 느껴져 30살에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직 준비 때부터는 일단 무조건 공기업에 가자라는 생각만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또 다른 걱정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요. 그것은 바로 민영화라는 공포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적자는 불가피하죠. 하지만 지속되는 인구 감소, 메로나, 지방 소멸, 운임 상승 제한 등의 영향으로 철도의 앞길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누적 적자가 18조 원. 더구나 입사 후 알게 되었지만 유지 보수의 책임은 원래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는 업무이지만 노조의 공단 편입 반대, 공단의 인건비 증가 거부 등의 이유로 유지보수 기술직의 소속은 철도 공기업이지만 예산은 공단에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일명 수탁직렬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철도의 민영화가 다가온다면 저는 KT의 민영화처럼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까. 자회사 편입으로 급여 하락, 근로요건 계약 등으로 미래가 암울해질까봐 걱정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도 아니고 15년, 20년 뒤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조차 불가능한 시기에 그런 상황이 닥칠까봐 걱정됩니다. 붕어 형님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견과 저의 걱정이 너무 미래까지 바라보는 걱정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민영화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오투데이님 오세요.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좀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쿠쿠님한테 궁금한 게 회사에서 민영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민영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내가 기사 같은 거 뭐 찾아보고 하니까 내가 다니는 지금 이 공기업이 민영화에 대한 어떤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철도 공기업 기술직 보니까 유지 보수를 담당하시는 거네요. 수리를 담당하시는 거네요. 네. 유지 보수라는 거 나온 거 보니까 기관사는 아니시네.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민영화가 돼서 혹시나 내가 나이가 좀 차고 나서 내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을까. 그때 나가면 내가 뭘 하지? 아마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익명 게시판을 보면 젊은직은 약 37% 정도만 걱정하며 당장 들려오는 소리는 없지만 과거 그건 뭔지 알고 있어요. 이거 정권 또 정치 얘기 나오네. 그거는 내가 왜 하냐 하면 또 얘기해야 되네. 제가 군대 있을 때 경막으로 갈 때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 이제 정부 건물 있잖아요. 거기 뭐 막으러 갔냐면 KTX 그 여승무원 데모 있었단 말이에요. 그 2년하고 원래 정규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되고 그 사람도 버렸잖아. 그 토사구팽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마스크 끼고 시위한 거 몇 번 봤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시위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직원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철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오바라는 성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철도 기차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없어도 안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성이 더 대두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생각해요. 왜 저기 뭐 대구에 서대구에 왜 만들겠어?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죠. 사실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편하니까. 예.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저희 주변 사람들도 보면 3호선 대구에 지상철 있잖아. 지상철만 타는 사람도 있어. 이를 버스 안 타고 서서 가더라도. 좀 다른 지역에서도 지상철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서울 같은 길이 지상철 건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특히나 본인이 맡은 거는 기술 분야입니다. 기술 분야이고 기술 특히 유지보수 좀 꼭 필요합니다. 네. 필요력이에요. 필요력.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꼭 있어야 돼. 오히려 사무직을 찌렸으면 찌렸지 기계를 다루거나 운전하는 사람 줄이진 않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굳이 철도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건 있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도 있잖아요. 기술직은 못 내보내요. 보정이나 이제 서일 파트는 희망퇴직 안 받아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무직은 잘 내보냅니다. 사기업 같은 데 보면 설비 이런 데는 잘 못 내보내요. 이분들의 기술력이 이 사람들이 회사에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미 무슨 사무실에서 서류만 치고 컴퓨터 화면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철도에서 사무직은 분명히 뭐가지 날 나갈 거야. 예. 그러니까 이가 생각해 보세요, 님이. 이 조직이니까 있잖아요. 같은 조직이 있다라 일하는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일하는 파트가 다 달라요. 지금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이게 4차 산업 들어오면 이제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있고 침범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침범하게 되면 침범하게 되면 그러니까 침범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AI적인 부분이고 근데 님이 할 수 있는 철도 유지 보수적인 부분은 기계가 어떻게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넘어올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유지 보수를 하더라도 철도 분야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좀 지식이 많아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철도 관련 지식이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고도화된 전문적인 어떤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예요. 어떻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럼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된다 하더라도. 네. 자, 설령 뭐 4차 산업 뿐만 아니라 민영화 된다 하더라도 사무직을 내칠지언정 기술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고장나 누가 고칠 건데요? 고장나 누가 고칠 거야?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사무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설거는
예. 삼성도 40대에는 사무직 많이 보냅니다. HK님은 아시겠지만. 보통 사우정이라는 말도 삼성에서 나온 말이야. 예.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나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뭔가 성과 안 보내주면 자리 빼버리잖아요. 어. 근데 기술직인 인사도 어떻게 버티거든. 엔지니어 쪽은. 보면 SK님도 보시면 사람 뽑을 거 보면 사무직 거의 안 뽑잖아요. 거의 안 뽑고 살아남기도 힘들잖아. 예. 그리고 삼성의 뭐 임원이나 사장 다신 분들도 엔지니어 출신 대부분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공대 출신들이잖아. 공대 출신들이 실권력 장하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 이건 SK도 마찬가지일걸? 점점 가면 갈수록 순수 사무직만 담당하는 분야는 없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승무원들이나 사무 어떤 서비스적인 일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로봇이나 4차 산업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어. 전 나중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항공의 스튜디오스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지금 메로나 때문에 그분들 일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 항공기 수리하는 사람 대체할 수 있어요? 못 대체잖아요. 설령 민영화 된다 하더라도 민영화 돼도 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민영화 된다 하더라도 이 철도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 철도 산업이 왜 적자가 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님들이 일을 못해가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봐. 기관사도 충분히 대체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 파트는 문제점이 많아요. 자율주행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자율주행은. 일반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 생각해요. 철도는요. 다치면 무조건 초대형 사고야. 그걸 기기로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철도나 지하철은 자빠지면 그냥 초대형이에요.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도 연출이 된다고. 어떻게 교통이라는 게 시스템대로 원격대로 다 될까? 그 기계가 대체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짜지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잖아. 어. 저는 자율주행 온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걸린다고 봅니다. 물론 저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상철 있죠. 지상철 무인이에요. 무인인데 기관사가 임시로 있어. 왜냐하면 운전 안 하는데 혹시나 이게 잘못 움직일까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인이긴 한데 기관사가 이제 수시로 대기는 하고 있어. 이게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잖아. 변수에 따라서 날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오더나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기기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게 100% 무조건 다 작동하지만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 오류가 난단 말이야. 기계는. 그랬을 때 이 오류가 났을 때 이걸 수리한다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생각해봐. 이게 왜 적자가 나는지 생각해봐. 이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철도는 가만 생각해 절대가 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용객가 무지하게 많은 데 비해서 요금은 굉장히 쌉니다. 일반 사람들 요금이 싸다 생각 안 하겠지. 엄청 싸. 특히 수도권은 엄청 싸요. 20km, 30km에도 2,000원 안 되잖아. 그 먼 거리를 가도. 그리고 국가유공자 아니면 노인분들 다 공짜로 타게 해주잖아. 아예 수익성을 완전히 버리고 운영하는 거잖아. 이건 수익이 아예 안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 수가 많아가지고 적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직원도 월급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용객은 엄청나게 많은데 요금은 작고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가 무조건 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업적인 측면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기업적인 측면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누가 앉아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적자 안 나게 하려면 지하철 요금 한 3,000원대 올려버리면 그럼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 난리 나겠지. 씨.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도 더 많이 거듭력하면서 노인분들 올려봐. 그 파고다 공 하시는 분들 올려봐요. 경동시장 하시는 분들 올려봐. 돈 대락 해보세요.
그러면 역정을 내겠지. 막 시위하고 난리 나겠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님이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어? 님이 걱정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님이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님의 권력이 더 세죠. 유지보수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님이 가진 기술력은 더 힘이 세질 겁니다. 기술력의 힘은 더 세져요. 왜냐 가진 사람이 없잖아. 그거는 중후부처 그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들 알아서 노리시고 일반 그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팩트로 얘기할게. 이거 한번 얘기하시면 반박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머슴이 주인을 걱정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 머슴이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지. 왜 양반 주인을 걱정하고 있어? 멍멍이가 주인을 걱정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기 밥만 잘 먹으면 되는데. 아니면 처음에 지하철 많을 때부터 한 3,500원씩 받던가. 근데 또 그렇게 받으면 안 타겠죠. 서울이 너무 요금이 싸. 솔직히 지방도 싸지만 서울은 거리가 엄청 먼데 요금이 싸잖아.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싸잖아, 그게. 말도 안 되게.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오산에서 연신내까지 그 거리가 얼마야? 한, 한 50km 넘죠? 60 가까이 될 거야. 그거를 1,800원 주고 탔어. 옛날이긴 하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안 올랐을 거야, 이게. 그거를 버스나 다른 걸 탄다고 해봐. 그 돈이 얼마야, 여러분? 솔직히 수도권이 좀 말도 안 되게 싸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용객이 많고 사실 지방에서 적자 나온 거봐 수도권이 월등하게 많을걸? 이건 서울이나 저 경기도 쪽이 월등하게 많을걸. 특히 서울권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용객도 많고 그 중에 노약자나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지하철 타잖아. 그분들은 또 공짜니까. 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60km 2,100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00 말이 돼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렇다고 수익 나오겠다고 4천 올려봐. 그 사람들 난리 나겠죠. 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일자리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 국가에서 나한테 해주기 뭐가 있는데 자꾸 돈만 올리고 이런 얘기 안 하겠어? 하겠죠. 근데 쿠쿠님 생각해보세요. 막상 지금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님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회사를 나오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해봐. 님 한번 철도에 들어왔으면 철도로 계속 먹고 살아야 돼. 오트제이도 철도로 들어왔으면 철도로 먹고 살아야 돼요. 철도 아니고 사기업 가실 겁니까? 사기업 경영은 또 철도 일한 것도 경영 인지 안 해줄 텐데. 그렇잖아요. 한번 이 바닥 들어와서 못 빼잖아, 이게. 이 철도 바닥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해야지, 이거. 죽이랬든 밥이랬든 간에. 님도 그렇잖아요. 여기 청춘을 박혀가지고, 어? 정년까지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민영화된 적자가 내도 그거는, 그러니까 철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거잖아요. 이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잖아. 이쪽 한번 들어오해서 발 못 빼잖아, 이거는. 발 못 빼잖아요. 아, 그냥 내가 하고 사기업 준비를 해볼까? 사기업에서 이거 인정 안 했죠. 그렇잖아요. 경력이라는 게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이게. 아니, 사기업이 철도를 만드는데 어디 있어,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네. 현대로템 말고는 없네. 없네요. 그럼 현대로템까지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한번 여기 들어왔으면 계속 일해야죠. 주겠든 밥이었든 간에. 선택권이 없잖아. 자, 민영화가 되든
뭐 적자가 나도 그거는 공기업에 앉아 있는 그 관리자들, 중요치 취급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일개 월급쟁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하면 되는 거야. 다 하면 돼.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일만 충실하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해. 난 솔직히 민영화가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영화 되는 게 왜 그렇게 두려워해? 민영화 되는 게? 민영화 되면 이거 없애버린답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이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필요한 건데 어떻게 없습니까? 민영화대로 살아남습니다. 님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쿠쿠님. 난 내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정년 때까지. 그러니까 공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민영화가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있는데 살아남는 살아남을 거예요. 아니에요. 급여 하락 안 될 겁니다. 기술직은 급여 하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 일이 아무나 넘어올 수 없잖아요. 어려워. 이 민영화 되면 더 올라가겠죠. 더 많이 올라가겠죠. 사기업이나 비슷하게 급여태를 맞춰주겠죠. 아니면 대기업에서 인수할 수도 있잖아. 민영화 되면. 삼성에서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나.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대기업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 가져가면 대기업의 그 급여 탭과 똑같이 맞추면 갑자기 급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민영화 돼가지고. 물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삼성이 저 기차에다 반도체 투입하겠다 삼성전자 계열사 넣어버리면 넣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기차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들여 넣으면 되겠네. 연기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이응이응. 사지코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사지코니, 감사합니다. 어우씨, 깜짝이야. 어우씨, 방, 방심, 방심했다 당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이직 성공하셨나 보네. 고맙습니다. 네. 이직하신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우,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전화위복이 되셨네요. 전화위복이 되셨네. 그러니까, 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 대박. 야, 우리 우리 그 진라면 유명한 회사에서 뺑이를 까시다가 드디어 이제 전 회사로 복귀하면서 금회 한양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라인이 생겼고요. 든든한 또 백이 생겼잖아요. 그냥 이직도 아니고, 사직도 그냥 이직도 아니고, 이제 든든한 임원의 백이 생긴 거잖아요. 백을 생기면서 라인 들어간 거잖아요. 예. 스폰을 잡은 거예요. 스폰 이직이죠, 저게 이제. 그냥 이직이 아니라, 스폰 이직. 이직하면서 라인이 생겨버리는. 스폰 이직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금연 한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분 믿고 쭉쭉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불과 한 달 전까지 하고 막 한 달 전까지 저분 막 아침에 출근해서 그럼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 가장 이어봉요? 야, 회사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네. 야, 축하드립니다. 좀 사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님의 가치가 올라가요. 네. 가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가 이 노동 환경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어떻게 기술로 이렇게 좀 남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이렇게 좀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급여나 처우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산업공상이라는 마인드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보니까 님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님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 시간이 지나면. 승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민영화되면 님들이 오히려 대우를 더 받아야 돼요. 오히려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민영화되면 더 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철도 사업을 먹으려고 하는 대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민영화가 딱 튀어나왔을 때. 입찰이 들어왔을 때.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건 뒤에 가봐야 알 것 같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은 님의 어떤 그런 생계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는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내가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뭐 잘릴 염려는 안 하셔도 돼. 기술직은 안 건드려요. 그거 아셔야 돼. 회사에서 보면 그건 우리나라 회사가 이상한 거야. 근데 시간 지나봐요. 지금 사무실 모아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날려보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대기업에서 보면 사무직 채용 거의 안 해요. 그 순수 사무직. 사무 기술직은 채용 하되 사무직은 채용 안 해. 왜냐면 그게 필요가 없거든. 님들은 순수 기술직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하루 손 놔버리면 예, 우리 삼성 R&D 분은 좀 입 다무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게 일도 힘든 것도 있지만 알아내는 것도 많고 저게 얼마나 알아내는 게 많겠어. 그 철도 부품이 몇 개야. 시스템도 몇 개고. 저게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들어간 부속품이나 어, 엔진이나 원료 같은 거 다 알아야 되잖아. 공부도 해야 되고. 저 하루아침에 알겠습니까? 몇 년 동안 저 마스터 한 사람한테 계속 붙어 다니면서 물어보고 욕먹고 물어보고 욕먹고 내가 만져보고 알아보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마스터 해봐. 그럼 님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구하기 힘든 사람이야. 쿠쿠님. 구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보존해서 15년, 20년 된 사람은요. 임원이 또 못 건드려요. 임원도 못 건드려. 예. 왜냐 저분이 그냥 마음 안 들어가지고 그냥 손 놔버리면 하도 손 놔버리면 기계가 있잖아요. 무조건 고지고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에서 무조건 라인 100개가 있으면 한 네다섯 군데는 분명히 에라가 떠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수리한다고 에이 나몰라를 해봐. 손해가 얼만데 그러면.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쿠크님. 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철도는 살아남아 있어. 살아남아 있는데 뭐 그게 나라에서 봐줄 것이냐 아니면 뭐 나중에 민영화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역할은 어차피 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그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이 할 거예요. 임원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소신 발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업 회사에서 사원 평상까지 가가지고 사원을 간 사람이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부 지부 철도의 지부를 단 1도 모르는 사람이 그 뭐 정책 영향 때문에 한 자리 깨치하고 자리만 좀 보전하다가 아무 책임 안 지고 나갔는 그게 무슨 사장이야. 안 그래요? 사기업은 그래도 밑바닥부터 그래 차근차근 올라가가지고 사장 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공기업은 왜 그래? 이쪽 바닥에 한 번도 발 안 나가본 안 나가보고 집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맞잖아요. 사무실만 한 1, 2년 쓰고 나와가지고 돈 받아가잖아. 그분들이 책임져야죠. 그분들이 그 비싼 돈 주고 대우해줬으면 그분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책임 안 지고 나몰라라고 엉터리 같이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좀 3.4로 좀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사연자분은 사연자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기술 잘 배우시고 그리고 돈 잘 모으시고,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이미 이 바닥 들어오는 이상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쿠쿠님은 이쪽 기울로 들어오는 이상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 어차피 이쪽 바닥에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청춘을 바쳐서 일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좋은 마음 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자꾸 나쁜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예. 어찌됐든 님 모가지는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 다니시고, 일하면서 이제 철도 기술 같은 거 잘 배워 놓으시고, 잘 배워 놓으면 님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자천시키거나 보내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예. 불러주는 곳이 많을 거예요, 쿠쿠니. 불러주는 것이 많을 겁니다. 지금 세상 세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예. 어차피 사물력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 사물력들은 엄청 많이 없어질 거야.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 지하철 자체가 순수 기술 인력이잖아요. 기술 인력.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따지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님은 그냥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세요. 그리고 남들이 뭐 민영화되네, 우리 어떡하네 생각하지 말고, 민영화돼도 우리는 살아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리고 월급 받는 거 또박또박 잘 적금 넣으시고,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쿠쿠님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대한민국 우리 철도의 안전을 잘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